네, 제 전도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요, 예, 좀 참으시고요. 따분합니다. 따분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 책 특강 전도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특강 전도서를 찾아보시고, 제목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라고 번역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회중의 연설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회중의 연설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따라서 바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저술 연대는 언제인가? 그 저술 연대를 설명하기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보시면 항상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책은 몇 세기에서 몇 세기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이 세기는 포로 이전 8세기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개구라일 가능성이 다 큽니다. 왜 그러냐? 무슨 개소리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을 꺼내서 보시면 그 앞쪽이나 뒤쪽에 보면은 출판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발행인이 나와 있고, 저술된 연대가 나와 있죠. 그리고 편집된 시점이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출판의 publication date, 그리고 author,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저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에디션인가 나오죠. 이것은 현대적인 개념의 publication culture예요. 저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저도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출판이 어떤 프로시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특강 전도서는 제가 대략 6년 전에 썼어요. 아웃라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에서 3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후에 개정을 했고 계속된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 여름 경우에 다시 제가 이걸 꼼꼼하게 다시 쓰고 재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정도 걸쳐서 이 책을 구상하고 썼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제 아내가 이걸 고쳤어요. 2번 정도 막 욕하면서 제 욕하면서 썼어요. 제 욕하면서 썼는데 아내는 첫 번째 편집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보냈을 때 편집장님께서 또 이것을 일부분 고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고쳤어요. 2번 고쳤죠. 2명의 전문적인 리렉터, 편집자가 있죠. 에디터. 그러면 이게 끝나느냐? 아니고 외부 편집자, 전문인 편집자가 3번, 4번, 5번 고칩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이너에게 와요. 디자이너가 또 필요한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바꿉니다. 또 저도 또 고쳐요. 또 보냅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고 또 편집부에서 또 누군가가 2번 고칩니다. 사장님도 고치고 또 최종 번역자가 또 고치죠. 그리고 출판사가 이제 프레스하는데 인쇄소에 보내면 인쇄소에서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또 왔다가 또 고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개입했죠. 편집인이 있었죠. 출판됐는데 출판된 거 보니까 또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치게 되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편집인들이 있었고 출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 고대 사회는 BC 800년경, 900년경, 700년경 그런 시대에 과연 책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죠. 종이가 없으니까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책은 고대 사회는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성경책은 고대 사회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생겼냐? 대부분의 학자는 3세기와 2세기 개념이 생겼어요. 그럼 이전에는 뭐냐? 텍스트는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쓰는 거는 뭐냐? 스크롤에 쓰는 거죠.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에 썼죠. 양피지에 쓰고 나무 껍질 뽑아가지고 쓰고 동굴에다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씁니다. 그것을 바로 오럴 텍스트라고 하죠. 쓰는 거는 리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오럴 텍스트가 있고 리턴 텍스트가 있고 오럴 텍스트도 옆집의 순이와 그리고 철수가 외우는 오럴 텍스트는 다릅니다. 그런 텍스트 간의 여러 관계성을 통해서 다양한 텍스트들이 영향을 주고받죠.
달림해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그럼 달림해님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 모르죠, 아무도.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본은 어디냐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서는 그런 책이 없던 고대 사회에 형성됐던 것이고,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는지, BC 600년경, 700년경, 300년경, 이러한 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300년, 400년경이 거쳐서 잠언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형성된 이후에도 많은 편집자가 수정했을 것이고, 지금의 정경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있을 것이고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상당히 많은 학자는 반 이상의, 제가 통계낸 건 아니니까 그거는 구라겠죠? 몇 번으로 말하면 거의 제가 본 추석서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자들은 3세기 중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물론 춘레용 시아오라고 하는 학자는 페르시아 후기, 대략 4세기 중반 혹은 후기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춘레용 시아오라고 학자는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 전도서에 있기 때문에 저술 연대를 페르시아 후기, 5세기에서 4세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페르시아의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이 전도서에 있는 단어와 사상과 생각들은 대단히 헬라 시대와 싱크가 높은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도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설령 4세기 그리고 5세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형태로서의 현재 우리가 있는 형태의 전도서는 제 추정에는 3세기 중반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3세기 중반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였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에는요,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헬라 문화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세기는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세기는 셀레우쿠스 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알렉산더가 땅 따먹기 잘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의 미쳐가지고 막 젊은 나이에 자기 그리스 땅 다 통일해가지고서는 그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미쳐가지고 막 땅 따먹기 해가지고 막 이집트까지 다 밀어버리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뭐 코끼리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나서 잘 됐다 싶어서 그 제국이 분할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국이 분할되는데 거의 첫 번째 팔레스타인의 실효적인 지배를 했던 제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었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은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셀레우코스 제국은 2세기 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교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졌겠죠. 그래야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벤시다라고 하는 집회서에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유대의 어떤 경건의 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카베오서나 그런 외경에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죠. 헬라 문화에 대해서. 고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전도서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특성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이 전도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3세기가 더 유력한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